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현재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1.625%이고 3월 12일 금요일 미국장은 나스닥만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S&P 500 기준으로는 상승장이지 조정은 않았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테슬라가 많이 오르니 조정이 끝났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직 조정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막 테슬라가 올라갈 것 같죠. 며칠 전에 20% 오르니 막 몰빵하고 싶고,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은 몰빵할 때가 아닙니다. 너는 왜 맨날 몰빵하지 말라고 하고 현금 40%는 남겨두라고 하냐? 도대체 몰빵은 언제 하려고 40%를 꼭 남겨두라고 하는 거냐?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페드 모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구글에서 페드 모델을 입력하면 상단의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한 페드 모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페드 모델이란 블라블라 나옵니다. 이걸 다 해석하고 이해하면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바쁘시잖아요. 특히 이상한 공식만 나오면 안 보시는 분도 계시고, 키포인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포뮬러 이 부분을 이해하지 말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고 다른 경제 공식을 변형해서 이 공식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E는 earnings, 이익입니다. 정확히는 S&P 500의 이익이고요. P는 프라이스 주식 가격입니다. 정확히는 S&P 500 주식 가격을 말합니다. Y10에서 Y는 yield고요. 10년 장기 국채 금리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P분의 E는 주가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이 공식에서 외울 부분은 이 주가 수익률이 장기 10년 국채 금리와 같으면 밸류가 적정하다, 즉 주가가 적정하다는 뜻이고요. S&P 500 주가가 적정하다는 뜻입니다. 주가 수익률이 장기 10년 금리보다 작으면 오버밸류, 주가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즉 S&P 500 주가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주가 수익률이 장기 10년 국채금리보다 크면 언더밸류, 주가가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S&P 500 주가가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경제학 박사 하실 거면 이 공식 유추하고 증명하면 되지만 우리는 투자하는 데 사용할 거니 이 정도만 외우면 됩니다. 그럼 위키피디아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공식에서 E를 D로 변경하면 배당 수익률입니다. D는 디비든, 배당입니다. 페드 모델은 배당 수익률, 주가 이익률과 장기금리를 비교를 통해 주식과 장기 채권 투자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요. 장기 채권 금리와 주가 수익률, 배당 수익률은 양의 상관관계이다 라는 게 페드 모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정의를 보겠습니다. 주가 수익률 또는 배당 수익률이 장기 10년 국채 금리와 같다. 그럼 밸류가 적정하다는 뜻이고요. 주가가 적정하다. 이때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주가 수익률 또는 배당 수익률이 장기 10년 국채금리보다 작다. 주가는 오버밸류이므로 주가는 비싸다. S&P 주가는 비싸므로 주식 투자하느니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다. 그나마 배당 수익률보다 장기 국채금리가 높으면 배당주 메리트가 없다는 뜻인데요. 그나마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주가 수익률이 장기 10년 국채금리보다 작아지면 이건 초비상사태입니다. 2021년 3월 5일 블룸버그 데이터 기준으로는 주가 수익률이 3.21%, 배당 수익률이 1.5%, 10년 국채금리는 1.57%였습니다. 현재 10년 국채금리는 1.625%. 현재는 미국 주식 투자에 메리트가 없다는 정도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블룸버그 데이터를 통한 애너드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는 공통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대부분 애너들이 페드 모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점에 몰빵을 한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아직 주가 수익률은 10년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습니다. 아직은 초비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아직 조정은 시작도 안 됐다고 했죠? 만약 지금 추세로 S&P 500이 계속 오르고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주가 수익률보다 10년 장기 국채 금리는 더 커질 겁니다. 장단컨대 이런 상황이 오면 나스닥은 초박살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페드가 짜잔 나타날 거고요. 현재 채권 애너드 컨센서스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55에서 1.6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걸 오늘 깼습니다. 2022년까지 1.66%로 봤는데 이것도 조만간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 베팅을 하면 승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미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배당 수익률을 넘어 주가 수익률보다 상승하면 상상하기 힘든 폭락장이 올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 오면 생유한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예측을 한 건 아니고요.
엄청 비싼 블룸버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십억 받는 애널들이 10년 장기 국채금리가 주가 수익률까지 오르면 다 박살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억 받는 애널보다 더 똑똑한 연준 애들도 이걸 알고 있으니 박살이 나면 그때 진화하러 출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을 잘 생각해보세요. 연준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다시 연준이 개입해서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이 장기 10년 국채금리보다 커지면 주가는 언더밸류가 되고 주가가 싸지면 주가는 다시 오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 너무 쉽습니다. 왜냐? 프린들이 매번 현금 40%를 남기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현금은 언제 몰빵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대충 감은 잡으셨겠지만 주가 수익률이 장기 10년 국채금리보다 작아져서 주식시장이 초박살이 나면 이때 40%를 몰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슬라가 됐든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ETF든 ARK 시리즈든 어떤 주식이든 이때 몰빵을 하시면 됩니다. 폭락장이 왔는데 연준이 무언가 조치를 취한다. 그럼 완전히 땡 잡은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소리를 하죠. 야, 어차피 오를 건데 개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닥쳐. 난 저 꼭대기부터 몰빵하고 지금은 러시앤캐시로 돈 빌려서 더 들어갈 거야.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술주 ETF 요새 밀리는데 월정의 투자 방법을 변경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진짜 10년 투자하실 거 맞으신 거죠? 그럼 그냥 월정액으로 하시다가 현금 40%가 있으면 주가 수익률보다 10년 장기 국채금리가 더 커질 때 몰빵을 하시면 됩니다. 블룸버그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금부터 2020년까지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기술주는 더 조정받을 수 있다고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최근 뉴스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장기 국채금리가 심상치 않다고. 그럼 굳이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를 포함한 기술주는 올해 계속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입이 아프지만 현금이 충분하고 주식 비중이 적은 분이라면 장기금리가 오르면서 기술 성장주가 밀릴 때마다 드래곤볼 모드 조금씩 모아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장기 국채금리가 1.6%가 되고 기술 성장주가 밀린다. 그럼 주식 3% 매수. 10년 장기 국채금리가 1.63%가 되고 기술 성장주가 밀린다. 그럼 주식 3% 매수. 10년 장기 국채금리가 1.66%가 되고 기술 성장주가 밀린다. 그럼 또 주식 3% 매수. 10년 장기 국채금리가 1.7%가 되고 기술 성장주가 밀린다. 그럼 또 주식 3% 매수. 이런 식으로 밀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다가 주가 수익률이 10년 장기 국채금리보다 작아져서 주식시장이 초박살이 나면 이때 숨겨둔 히든카드 현금 40%를 몰빵, 그리고 주식 관련 모든 어플을 삭제하면 좋지 않을까요? 무조건 올인이 닥치고 몰빵하고 기다려는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런 거 좋아하시면 그런 말 하시는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데이터가 나스닥이 초박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한다면 거기에 대비하고 준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입은 아프지만 프린들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슈퍼카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30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차는 대부분 회사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기술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투자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꼭 만들기 바랍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